처음으로 미국 회사 인턴 또는 이제 신입사원 엔트리 레벨이죠. 엔트리 레벨 엔지니어 그런 직무를 경험하시는 분들을 위한 팁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. 이 팁 들어가기 앞서서 일단 요 세 가지를 좀 해야 됩니다. 한국 회사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한국 회사 이해를 왜 해야 되죠?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거를 왜냐면 한국인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이 뼈에 DNA에 박혀 있습니다. 그리고 미국 회사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세 번째는 한국 마인드를 좀 물을 빼길 작업을 해야 된다. 첫 번째 한국 회사 얘기 좀 해보죠. 한국에서는 딱 입사를 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 도제식이라고 하죠. 약간 그 동양 아시아권 문화에 있는 스승과 제자의 개념. 이렇게 도제식. 일본 같은 데서는 뭐 되게 유명한 셰프가 있어요. 그런데 이제 들어가서 한 10년 일을 해야지 이제 그 막 음식의 맛의 비법을 전수해주고 막 이러잖아요. 그런 느낌이죠. 그래서 이제 하산하여라. 한 10년 정도 되면은 비로소 비법을 이제 알려주죠. 예, 이게 이제 가스라이팅이죠. 가스라이팅. 사실 엄청나게 특별한 비법이 있겠습니까? 20년씩 그 인생을 갈아 넣을 만한 아시안들, 동양인들의 어떤 그런 옛날 문화, 내려져 오는 전통 이런 것들을 자연적으로 접하다 보니까 이게 한국 회사들 같은데도 이런 게 약간 있어요. 은근히. 그래서 처음 신입 때 들어가면은 되게 좋아해요. 윗사람들이. 그런 놀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스라이팅. 신입들 막 그 눈치껏 막 빠릿빠릿하게 행동하잖아요. 그러니까 뭐 너무 기분 좋지. 이거 20세기 방식이다. 예. 한국 회사 가도 처음에 어때요? 막 그런 거 하잖아요. 아무것도 안 시키고 그냥 되고 단순한 거 정리하라고 그러고 엑셀 이런 파일 이런 거 뭐 데이터 뽑아오라고 그러고 복사시키고 요즘엔 좀 나으려나? 예, 제가 신입 때는 그랬습니다. 저는 또 건설회사에 있다 보니까 이제 현장의 첫 근무지였거든요. 싱가포르 현장에. 별거 안 시켜요. 뭐 그냥 뭐 어디 가서 체크하고 와라. 사진 찍어 와라. 이런 거 시킵니다. 아니면 도면 같은 거 잔뜩 주고 도면에 뭐 이게 뭐 잘못된 게 막 체크된 도면이 있어요. 그거를 하루 종일 앉아서 한번 이해해봐라. 좀 그런 것들만 했던 것 같아요. 별거 아닌 거. 그거를 이제 처음부터 그냥 쫙 알려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한국 회사는 약간 야 이걸 해. 아주 간단한 밑에 작업을 이걸 해. 그럼 이걸 왜 하는지 나중에 깨닫게 될 거야. 이런 마인드죠. 그러니까 그 가르쳐주는 사람의 머릿속에 모든 게 디자인돼 있어요. 처음에는 이걸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이해하면은 그 다음 단계 이걸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. 아직 지금 이만큼의 일 중에 요 정도 이제 관련 있는 이 정도 해주면 좀 편하겠다. 요 정도 엑셀 데이터 정리해주면 편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신입이 갑자기 의견을 내요.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? 보통 하찮게 생각하죠. 윗분들이. 근데 그게 보통 하찮은 게 맞아요. 하찮습니다. 그러니까 신입이 의견 내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하찮기 때문에 그냥 들어도 흘리죠. 흘리거나 좀 성격이 안 좋으신 분들은 괘씸하게 생각하기도 하죠. 그러니까 뭐 그렇게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그 중에 첫 번째 이유가 바빠서 그래요. 다들 너무 바빠요. 자기 것도 하기 바쁜데 그래서 한국 회사의 분위기가 좀 이렇고 또 이어서 한국 회사는 좀 업무 스타일이 많이 다른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 한국 회사도 다녀보고 미국 회사도 다녀봤으니까 이제 이게 비교가 가능하죠. 한국 회사 같은 경우에는 공동의 목표입니다. 그러니까 같이 일하는 걸 좋아해요. 뭐 A라는 프로젝트를 하면 그래 이제 너는 이걸 하고 너는 이걸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A 프로젝트를 끝내자. 그러면 보통 이제 과장급이나 대리급이 그 이제 실무자가 돼가지고 사원들이나 데리고 하죠. 한두 명 데리고 야 너는 이제 견적서 이거에 나와 있는 거 이것만 다 정리해서 갖고 와.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알 수가 없다 신입들이. 그러니까 신입들은 시키는 일만 하는 거고 뭐 해오면은 이제 나머지 총괄하는 거 쫙 이제 다 밑에 사람들이 갖고 올라오는 거를 이제 다 종합하는 거는 팀장님이 하시겠죠. 그러다 보니까 이 업무를 따로 떼어서 하는 개념 그리고 신입은 그 프로젝트의 일부 중에서도 신입이 맡을 수 있는 신입에 맞는 간단한 업무 위주로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. 네 번째, 신입이 프로젝트 전체를 알 길이 없다. 그러니까 그 전체 프로젝트 그림이나 이런 거를 알 길이 별로 알려주지도 않고 알려고 해도 뭐 그냥 좀 안 좋게 보죠. 그러니까 신입들이 자꾸 나는 회사에 그냥 부속품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그만두고 약간 이런 느낌. 근데 뭐 그분들도 뭐 사실 뭐 똑같은 직원인데 많이 알겠습니까? 뭐 오너도 아니고. 그러니까 제가 신입 때는 그런 사람들 되게 높아 보였어요. 와, 뭐 저분들은.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있잖아요. 그분들이 지금 제 나이거든요. 40대 초반. 또 한국의 특징이 팀의 성과를 중요시 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 잘하면은 또 팀장이 더 많은 스팟라이트를 받죠. 스팟라이트. 근데 이제 못해도 팀장이 이제 책임지는 구조예요. 이게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
저 같은 신입들은 항상 이제 어떤 부장님들이 여기 같이 묻어가는 거예요. 깨져도 부장님이 깨지지 저한테까지 오지 않거든요. 저를 막 직접적으로, 그러니까 다른 막 더 높은 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하지 않죠. 부장을 깨지면 이제 부장이 저를 깰 수 있지만,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. 마이크로 매니징이 자연스럽게 된다. 왜냐면 팀장이 자기 머리로 설계를 하는 거죠. 다. 그래서 요 신입한테는 요걸 시키고 요 신입한테 요걸 시켜가지고 업무를 되게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나한테 갖고 오게 만든 다음에 내가 이걸 다 종합해서 딱 내야지. 약간 이런 식이니까 자꾸 마이크로 매니징이 들어갑니다. 자꾸 막 디테일하게 뭐 요구하고 지시를 해도 그냥 야, 이거 해와가 아니고 이걸 이렇게 해와. 이런 느낌이죠. 이렇게 딱 해와. 내 마음에 쏙 들게 딱 해와. 그래서 이제 한국 회사가 조금 힘들다는 소리가 나오는 게 어떤 이런 문화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. 이거는 이제 제가 미국에서 일해보니까 좀 느껴지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팀장급들이 이제 하남자스럽게 몸을 자꾸 사리게 됩니다. 왜냐면은 그 일에 제 책임을 팀장에게 물으니까.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급이 되고 올라가면은 이제 진급이냐 아웃이냐의 이런 갈림길이 많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걸 되게 잘 해내가지고 올라가지 못하면은 나가리다. 그럼 이제 옷 벗고 나가야 된다. 이런 식이니까 몸을 사리게 되고, 그럼 어떻게 되겠어? 자연스럽게 밑에 사람 쪼개 되는 거죠. 그리고 밑에 사람들이 아까 같이 어떤 컨베이어 벨트의 한 부품, 이런 분야로 생각을 해버리기 때문에, 넌 닥치고 내가 시키는 걸 해와. 이런 느낌이죠. 저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더라고요. 제가 이제 회사에서는 뭐 팀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엔지니어니까 누구한테 막 일을 지시하고 이런 거는 해보진 않았거든요, 미국에서. 저 옛날에 조그만 회사 다닐 때는 했죠. 그때는 이제 그 매니저 역할을 했었는데, 생각해보면은 나 한국식으로 한 것 같다. 예를 들면 한국 군대 같은 경우가 딱 그런 식이죠. 한국 군대는 가장 상남자스러워야 될 집단인데 군대 장교들 되게 좀스럽죠. 자기 진급 안 되면 큰일 나니까 밑에 사람들 외박 통제 이래가지고. 그러니까 군대의 제일 목표가 사고를 안 나게 하는 게 목표가 돼버렸어. 군대의 제일 목표는 잘 싸워서 전투에 이기는 게 목적이잖아요. 근데 한국 군대는 요즘에 우리 부대에서는 사고가 나면 안 돼. 요렇게 팀장을 조지니까, 그런 문화가 있으니까 회사에서 최고의 신입이 뭐냐, 그 기존 멤버들이, 상급자들이 일을 잘하게 서포트 역할을 잘해내는 사람이 최고의 신입이라는 말을 듣는 거죠. 유튜브나 이런 한국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은 일을 되게 못하는 신입과 일을 되게 잘하는 신입 이런 묘사를 해놓은 게 있는데, 일을 되게 잘하는 신입들이 대부분의 공통점이 뭐냐면 눈치 빠르고 센스 좋은 사람으로 묘사를 해놔요, 드라마에서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. 누구야, 그거 어떻게 됐어? 이렇게 물어보면, 네, 제가 이렇게 했는데, 뭐가 잘 안 됐고, 그래서 제가 그 안 된 부분을 제가 옛날 자료를 찾아가지고, 그거랑 똑같이 일단은 하나를 준비해놨습니다. 그리고 혹시나 그 자료가 안 맞을까봐, 다른 누구한테 물어서 다른 버전으로 하나 준비했습니다. 뭐 이런 식으로. 그러면, 이거 진짜, 미리미리 탁 캐치해가지고, 딱 그 상급자가 어디에서 빵꾸가 날지를 미리 다 준비를 해놨구나. 단도리를 쳐놨구나. 그런 거 막 얘기하면서 되게 일 잘하는 신입이라고, 센스 있고,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. 한국 회사를 다니는 최고 신입은 이런 거 잘하는 사람이죠.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. 이거는 저는 되게 눈치 없고 센스 없는 사람이거든요. 근데 이제 한국 회사 다닐 때는 이제 정신이 바짝 들잖아요. 처음 다니니까 내가 이제 여기서 잘해야지 막 이런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변하게 되더라고요. 그런 식으로 눈치 빠른 척하고 센스 좋은 척하고 빠리빠리 움직이고 막 성실한 척하고 척하는 거죠. 척. 사실 저도 이런 사람 좋아합니다. 저도 한국 사람이니까. 보니까 미국 회사는 요거랑 약간 느낌 다릅니다. 미국 회사 얘기 좀 들어가 볼까요? 내 앞에 장의 물들은 날 더 높이 날게 해. 새로운 날 이제 시작해.